복잡하고 어려운 수술 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거대로 실제 수술하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는 내일 어려운 수술한다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꿈속에서도 계속 그 수술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얼굴로 나와가지고 수술하고 그렇지만 환자한테 나도 불안해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러던 시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레지던트 할 때부터 꿈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를 그 펠로우 시절에도 그랬고 나사 받고 이러는데 앞으로 빠지고 그러면 다시 박아야 되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수술 전에 이건 나사가 안 된다는 걸 미리 알 수도 있어요. 이 나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도 있는데 시뮬레이션 안 해보면 그걸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기 전 염진섭 교수는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수술 계획을 확인한다. 위험하고도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이다. 허은희 씨는 1, 2번 경추가 앞으로 밀리면서 척수를 누르고 있다. 이를 경추 불안정증으로 인한 경추 척수증이라고 하는데 척수가 손상되면서 통증과 함께 전신 마비가 시작됐다. 먼저 경추 1번과 2번의 뒤쪽을 열고 척추동맥과 제2번 경추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1, 2번 경추에 각각 2개의 나사를 삽입한다. 그리고 나사와 교정기구를 연결한다. 교정기구를 다리 쪽으로 당겨 원래 위치로 교정시켜준 후 봉을 연결해주면 수술은 끝이 난다. 이때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골반뼈에서 채취한 뼈를 후관절과 연골 사이 그리고 경추 1, 2번 사이에 얹어준다. 리덕션 좋지? 네. 오케이. 이 환자는 1번 뼈가 2번 뼈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원위치로 빠져나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원위치로 다시 잡아놓고 그 위치에서 나사 고정을 한 거죠. 그 뼈가 작기 때문에 다른 환자보다 훨씬 위험한 환자였고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몇 달 전 갑자기 팔과 다리에 마비가 시작된 김혜영 씨. 여기 계세요. 이미 손과 팔, 다리 등에서 근육에 긴장성 마비가 발생하여 과운동성이 일어나고 있다. 구부러지는 거는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니 내 생각은 그 중풍 같은데 아니라고 그래서 저기 하니까 중풍은 다행히도 머리는 깨끗하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발 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마비가 남이살 같이 그냥 어둔하고 뭐 감각도 못 짚고 이렇게 수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젓가락질은 전혀 못 하고요. 팔뿐 아니라 다리의 움직임도 많이 둔해져 있으며 특히 걸음을 걸어보면 마비 정도가 확연히 나타난다. 네, 됐습니다. 올라가시죠. 이거 잘 안 되는 건 언제쯤 깨달으셨어요? 점점 좀 더 심해져버리니까. 네. 재수술이니까 조금. 증상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오른쪽 팔과 다리의 마비가 심각해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 한번 벌써 받았습니다. 수술 받았는데 그 부위는 괜찮은데 그 한마디 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거기 디스크도 생기고 뼈도 자라나고 그러면서 신경이 눌려서 또다시 마비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위를 또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목 앞쪽의 피부를 열어 수술 시야를 확보한 후 수술이 시작된다. 김혜영 씨는 경추 4, 5번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신경을 누르는 데다 목의 뒤쪽 인대가 뼈처럼 변하여 척수를 누르는 후종인대 골화증까지 겹쳐 전신에 마비 증상이 온 상태다. 이런 경우 수술은 목 앞쪽 피부를 연 후 먼저 튀어나온 디스크를 떼어내고 뼈처럼 자라난 인대를 제거한다.
다음으로 골반뼈에서 떼어낸 뼈를 디스크를 제거한 자리에 이식하고 일부분은 잘게 갈아 경추 4번과 5번 사이에 넣어 뼈가 잘 붙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2개의 경추를 금속판과 나사못으로 연결해 뼈를 고정해주면 수술은 끝이 난다.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척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 다 제거하고 전방 유합술, 그래서 골반뼈를 띄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플레이트를 내가지고 유합시킨 거죠. 이렇게 올리고요.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했던 김정태 씨. 약을 처방받은 후 2주 만에 2번째 외래다. 조금 경과를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꼭 수술할 필요 없고요. 시간 지나도 좋아지지 않거나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신경의 가지를 보기에 아주 신경근이 눌리는 바람에 손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지만 약물 치료로 호전되고 있다. 좁아졌고요. 척추를 지나가는 신경은 크게 2가지. 가운데 굵은 척수와 척추뼈 사이로 가지를 뻗은 신경근이 있다. 만일 척수가 눌리면 주로 운동신경 이상 또는 운동신경 마비가 오고, 신경근이 눌리면 주로 통증이나 시림과 저림과 같은 감각 이상이 온다. 만일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10초에 20개 이하로 느려진다거나 발끝을 붙이면서 한 줄로 걷기가 불가능해지면 척수 손상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단순히 신경근만 눌려 손상을 입은 경우엔 운동, 약물, 주사 등의 비수술적 방법으로 먼저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신경근만 눌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로 먼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하는 데까지 충분히 하는데 비수술 치료는 제가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전문가한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척수증이 있으면 그거는 증상이 확실히 나타났다면 그거는 시간을 끌면 대부분 결과가 나빠져요. 그거는 시간 끌 일이 아니고 빨리 수술해야죠. 그러고 나면 다 괜찮은 게야. 내일 아침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게 될 김주열 씨. 긴장된 마음을 가족들과 달래고 있다. 잘 때만 바라면 되지 뭐. 걷는 거는 뭐 400m 정도 요 정도 걸으면은 중간에서 쉬어야 되는데 쪽을 들이고 앉아서 쉬들 못하고 하니까. 김기정 교수의 저녁 회진 시간. 수술을 앞둔 김주열 씨의 최종 상태를 확인해 본다. 저기 허리를 이렇게 쭉 펴면은 여기가 당겨서 허리를 못 펴. 예. 그래서 걸을 때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고 걸으시죠? 예, 여기가 예. 당기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다리가 들떠서 이렇게 구부리고. 오래 걸으면 어떠세요? 중간에 쉬었다 가세요? 예, 오래 걸으면 쉬어요. 그래. 허리가 아프고 있어서. 걷다가 꼭 네, 중간에 쉬어야 하는 김주열 씨. 넓히기만 하는 수술이 상황이 전형적인 많이 협착증 증세다. 예. 예. 허리는 약간 한번 통증이 있는데 네. 여기하고 여기도 저리고 이 팔바닥이 저리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걸으면은 예. 여기가 당겨서 못 걷고 예. 이렇게 하고 걸으면은 조금 낫고 그러시죠. 여기가 덜 당기고 그래요. 예. 그 허리뼈 5개 중에 네. 4번하고 5번 뼈 사이가 그 협착증이 심하거든요. 네, 네. 좁아진 데를 넓혀주는 수술을 할 겁니다. 김주열 씨의 수술이 시작되었다. 먼저 좁아진 4, 5번 요추의 뒤쪽 뼈를 제거해 공간을 확보한다. 여기가 4번 요추의 후궁인데요. 이 후궁을 이만큼 제거를 하고 이 뼈를 제거하고 나면 그 안쪽에 황색인대라는 인대 구조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대 구조물을 제거하면 신경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노출되는 만큼 그 척추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을 제거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황색이 인대거든요. 후궁이라 불리는 척추 뒤쪽 뼈를 제거하고 나면 신경을 둘러싼 황색 인대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거하면 하얀 척수 신경이 나타난다. 후궁과 인대를 제거한 만큼 척수 신경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다. 척추 자체는 안정적이고 그 4번, 5번 사이에 있는 그 한 군데만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넓히는 수술만 해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질 걸 기대해서